이 시간에는 이제 AO 공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AO는 2008년도에 이제 법령으로 도입이 돼서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까지 왔죠. 10년 정도 제도가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업무간에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많이 듣긴 했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업체가 AO 업체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계시는 그 수출입 공급망들도 AO 업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AO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 도대체 AO가 뭐냐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저랑 한번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고 질문을 받고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AO라는 게 이제 제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친근하게 많이 들어봤던 것들이 ISO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용어대로 이제 AO라는 규격의 이름이 있고요. 공인이죠. 공적인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O라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적인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누가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한국에서 나는 쌀로 한국에서 막걸리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판다. 그 업체는 수입 또는 수출의 어떤 단 방향성이라든지 수출입이라는 양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은 그냥 국내 업체죠.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업체는 AO의 공인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AO 공인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수출입 또는 수출입 관련 업체입니다. 수출입 관련 업체는 여러분들이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없다 보니 그 위임을 주고 그 수임을 받는 그 업체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뭐 화물운송 조선업자라든지 뭐 선사항공사, 보대창고업자, 하역업자, 뭐 선사항공사 이렇게가 되겠네요. 이 업체들이 모두 다 AO를 취득을 할 수가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AO에 대해서 AO가 도대체 누구냐? AO야 넌 누구니? 나는 수출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데 또는 우리 회사가 수출입 업체인데 이게 AO 공인이라는 게 수출입을 영위하는 그 업체가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내가 한번 이해를 해볼게. 그리고 우리 업체에서 그거를 잘 도입을 해서 정말 실익이 있는지 사실은 기업은 실익을 좀 따지셔야 되겠죠. 국가에서는 국가 정책이다 보니까 참여해 주십사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실익을 따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과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활용까지 할 수 있는지 이거를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해서 AO 공인의 이해와 활용 방안이라고 제목을 만들었어요. 사실 이 제목만 아셔도 여러분들은 이미 AO가 뭔지 20% 정도는 이해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AO에 대해서 다 아실 수는 없지만 그냥 AO가 뭔지 정도, 정의 정도만 아셔도 그 다음에 그 구성 요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AO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9.11) 테러 다 아시죠? (9.11) 테러라는 이 제도, 이 행위, 이 어떤 사실행위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AO 공인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촌화, 세계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글로벌화. 통신수단과 운송수단 등이 발전을 함으로써 교육이 활발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 교환이 활발하고 소통이 활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차 서로 간의 어떤 장벽을 해소하게 되죠.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무역 비관세 장벽, 관세 장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규제들을 완화를 시키고 해소를 해요. 또는 없애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거예요. 아, 만약에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보다 보니까 서로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뢰라는 행위가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9.11 테러는 그런 신뢰라는 행위를 반하는 그런 어떤 사실이었죠. 실제 민항기를 납치를 해서 미국의 상징물을 타격한 사건인데 이때 이제 운송수단 그 자체에 대한 보안을 강화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테러의 물자를 직접적으로
운송수단 그 자체를 이용해서 할 수는 없겠구나. 그 운송수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관리 감독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럼 운송수단들이 왜 존재를 하지 생각을 한 거예요. 운송수단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목적물을 이동시키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 테러의 양상이 운송수단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운송수단이 그 목적으로 하는 목적물까지도 테러의 대상으로서 이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렇게 재미없게 안 하는데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갖고 되게 재미없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좀 이렇게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양해를 해주시고. 네, 그래서 목적물에까지 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신뢰라는 거를 밑바탕을 두고 많은 규제들을 완화를 시켰는데 공무원이라는 집단은 어떤 법률이 있어야 그거를 기준 삼아서 이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완화를 시키다 보니까 실제 통제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테러가 터졌다고 통제를 하려다 보니까 수출입 물량은 자꾸 늘어났고 교육은 활발한데 통제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좋은 방법이 없나라고 생각한 게 AU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알 건 AU가 뭔지 하고 과연 우리 회사에서 이 AU를 도입해서 쓸만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제가 먼저 모두 발언을 드렸고 여기에서는 역사적 배경 사람 만날 때 너 어떻게 자라왔니? 물어봤듯이 AU야 넌 어떻게 대두됐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9.11 테러라는 것 때문에 신뢰관계가 훼손이 됐고 뭔가가 신뢰관계가 훼손되다 보니까 그 뭔가 통제하러 들고 하지만 우리는 통제하려는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통제를 하려다 보니까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국가기관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돈도 많고요. 시간도 많고요. 인력도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국가기관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SOS를 치는 거죠. 근데 실제 이렇게 대기업들 가보면 혼자서 많은 업무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예, 혼자서 많은 업무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AO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다 보면 업체분들이 많이 싫어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외부 컨설팅을 이제 의뢰를 하시다 보면 컨설팅을 좀 해주라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 어려움이 좀 있죠. 왜냐면은 이게 심사라는 제도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업무적으로 좀 많이 가부하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AU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좀 귀찮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볼게요. 테러가 발생했어. 그래서 국제적으로 무역의 원활화가 그동안의 패러다임이었는데 갑자기 통제를 하겠대. 그러면은 뭐가 앞뒤가 안 맞죠? 많은 제재를 완화시키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숫자도 줄였는데 갑자기 통제를 하려다 보니까 어떡하지?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더 이상 제도와 많지 않은 국가 인력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인력도 많은 여러분들한테 뭔가 SOS 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나 멋있는 말로 민간 파트너십을 위한 어떤 기준이 있지 않을까 규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무역 관련된 인증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WCO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WTO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WCO를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간세기구라고 서로 간의 어떤 무역 장벽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강화를 하고 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관련한 법령도 만들고 협약도 하는 그런 어떤 국제기구예요. 이 국제기구에서 이 AU라는 제도에 대해서 채택을 하게 됩니다. 뭐 절차적인 거는 뭐 시간상 당연히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렵고 우리나라에는 2008년도에 들어왔다 이 제도가. 삼성전자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제일 먼저 이제 스타트를 하셨죠. 그 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협약을 하느냐? 협약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서로 간에 어떤 기준을 딱 주고요. 너 한번 이렇게 해볼래라고 이행, 의양, 각서. 그러니까 서로 사인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 그러면 뭐에 대한 협약이었냐? 나라와 나라 간의 수출입 물류에 대해서 이동 간에 이런 것은 각 세관마다 동일시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다. 사전 적합 목록 제도 여러분들 화물운송 주선업자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사전 정자정보 요구사항 통일이라는 부분 때문이고요. 위험관리 기법. 세관이 봤을 때, 관세청이 봤을 때, 과세관청이 봤을 때 위험이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물류창고에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관세청이 봤을 때 그게 바로 직접적인 위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재무 건전성에 악화를 줄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더 광의로 해석했을 때는 보관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은 완료돼서 이제 시간에 맞춰서 물건이 나가야 되는데 불이 나는 바람에 물건을 제때 납품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으로부터 뭐 클레임을 받을 수 있고, 그죠?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 세관에 봤을 때는 직접적인 위험은 아니다. 이렇게 대기업도 많이 가보면 EHS라는 부분에 많이들 투자를 하세요. 환경, 그죠? 보건, 그 다음에 안전이죠. 근데 이 안전이 세이프티예요. 세이프티, 시큐리티가 아니라. 근데 이 AO는 시큐리티 제도예요. 그래서 시큐리티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기법을 갖고 와서 같이 통일을 시키자. 도대체 시큐리티가 뭐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엑스레이 검사 같은 부분은 어떻게 이제 규격화를 시키겠다. 그 다음에 AO 업체한테는 어떤 혜택을 줄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세관이 다, 각 나라의 세관들이 좀 통일되게 이행을 하자. 그래서 이건 최소한인 거고, 각 세관마다 줄 수 있는 이익이나 위험관리 기법이나 뭐 요구사항들은 더 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만 요구하면 된다. 그럼 우리나라 관세청은 과연 그 정도가 과하냐, 과하지 않느냐, 상당히 되게 추상적인 용어인데요. 저희는 좀 과합니다. 과해요. 그게 무슨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냐면, 실제 이제 통계청 등에 들어가서 이제 각 나라마다 AO의 인증을 획득하는데 평균 소요 기간이 나와요. 평균 8개월, 7개월 그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1년이 넘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과하다라는 부분이 조금 있고, 실제 제가 이제 2009년부터 이제 컨설팅에서 한 53개 업체를 컨설팅을 했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하다. 근데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네요. 제가 어디 해외에서 해본 건 아닌데 과하다.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아무튼 소요기간이 너무 길다. 여기에 조금 있겠고, 소요기간을 마냥 그냥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계속 심사를 이행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눈으로 보이는 수출은 좀 과하다. 그냥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으세요. AO가 처음에 도입됐을 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라질 제도다. 여러분 아간파 아시죠? 아간파 사라지듯이, 자율심사 업체 사라지듯이 금방 사라질 제도다. 관세청에서 뭔가 실적이 필요해서 도입했을 거다.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뭐가 커지고 있냐면, AO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커지고 있는데, AO에 대한 수요보다는 AO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시키는 그런 정책이 계속 나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단순하게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으로 늘린다는 거는 계속 가겠다는 거죠. 국가의 공무원도 배치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도 그렇게 만들고 있고, 실제 법과 그 다음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따라서 그 이행을 하는 것도 논 AO 업체와 AO 업체에다 하는 행정행위가 또 달라요. 그래서 제재행위도 다르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은, 저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AO 이미 딴 업체 다 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딴 업체 땄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리죠?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또 제가 객관적 지표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통계청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약 평균, 그냥 수출과 수입을 합쳐서 평균 약 55%를 차지하는 업체들이 AO를 이미 다 취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을 움직이는 기업의 50% 이상은 이미 AO가 있는 업체, 나머지 50%는 AO가 없는 업체. 자, 보세요. 그러면 국가 정책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어요? AO 있는 업체에 대한 관리 방안과 AO 없는 업체에 대해서 관리 방안을 동시에 운영을 하면서 이 평균을 맞추면서 논 AO 업체가 AO 업체로 가도록, 사실은 초기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조금 이렇게 유치를 했는데 지금은 적극적과 소극적의 중간 단계인 그 중간 단계에서 약간 AO 쪽으로 편승시키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AO 땄다고 또 안심하는 것도 아니죠. AO 업체도 계속 그 숫자가 취소당함으로써 뭐 빠지는 업체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정부 3.0 많이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행정학을 전공을 했는데 정부 3.0을 석사과정 때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저는 정부 1.0도 모르고 2.0도 몰랐어요. 2.0을 알았죠. 2.0을 알았는데 이게 매번 하는 이게 정부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동안은 정부의 모토는 일단은 추이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원하더라. 사람들이 남은 시간에 복지를 원하더라. 그래서 막 곳곳의 지역마다가 막 공원을 막 지어줘요. 근린공원을.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원하는 복지는 그게 아니라 뭐 여가 시간을 더 갖고 싶어 하더라.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또는 뭐 가족과 지내기 위해서 뭐 다른 시간을 더 원하더라. 그러니까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 그죠?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찾아가 보자라고 해서 각 정부조직법상 국가기관마다 이게 다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국가기관이 니네가 도대체 정부 3.0의 이 모토에 일치되는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무슨 형태로서 이거를 시도를 했고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다 내야 돼요. 국가기관마다, 각 기관마다. 그런데 관세청도 그렇고 국세청도 그렇고 소통과 협업이 쉽지 않죠. 왜요? 과세관청이잖아요. 돈을 임의적이든 강제적이든 일단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그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징수를 하더라도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일단 돈을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리스크가 있죠. 지금도 저기 양재 모 자동차 회사 갔다 왔는데 이제 윗선에 우리 회사가 아니다. 방송을 찍고. 아무튼 뭐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동차 회사 얘기 아닙니다.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동차 회사가 많으니까요, 우리나라에.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되게 방어 논리를 펴서 되게 훌륭하게 잘 막았다, 세금을. 잘 막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빵했습니다라고 윗선에 올리면 윗선에서 뭐라 그래요? 제대로 신고했지 뭐 했어.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소통과 협업이 안 돼요. 일방 통행이 될 수밖에 없죠. 세간에서 돈 좀 더 내봐 이러고 그죠? 사실은 협업이 안 되죠. 그런데 이 AO와 FTA는 소통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정책으로서 계속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 3.0 모토와 일치된다는 소리가 그래서 그런 거고 효율적 수행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간과 인력과 비용적으로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서 서로 분배할 수 있으니까 효율적 수행을 할 수 있고 안분한 만큼 여러분들한테도 이익을 주니까 여러분들도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뭐 업종 모토의 일관적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내 친구가 또 내 지인들이 자꾸 뭘 하게 되면 안 하는 내가 이상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남들 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나 혼자 미숫가루를 먹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제가 커피숍 가서 그래요. 커피숍 가도 꼭 우리 한 명이 되게 막 이상한 거 사먹는 애가 있어요. 홍삼 쉐이크 막 이런 거 사먹어요. 혼자서. 근데 막 욕하죠. 그러니까 괜히 이상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분위기상. 그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제 처음 의류업체 중에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컨설팅을 진행한 데가 제일모직이었어요. 제일모직이 이제 취득하고 나니까 이제 이랜드 월드가 취득을 했고 이제 이랜드 월드가 땄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중공, 삼성중공업, 현대기아자동차, GM, 르노, 삼성자동차 하다못해 수입을 하는 뭐 벤츠나 도요타나 뭐 아우디, 폭스바겐이라든지 벤틀리라든지 뭐 CJ 제일제당과 삼양사가 거의 비슷하게 취득을 하셨고 그 다음에 프레시웨이, 그 다음에 이제 농심 다 있어요. 오뚜기 빼고. 오뚜기 함부로 욕하면 안 돼. 카메라. 요새 오뚜기 이미지 좋은데, 제 말 잘못해 악플을 달 수가 있어요. 예. 네티즌 수사대들이 저를 차일 수 있습니다. 예. 자동차 할부금이 나와서,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오뚜기만 아직 AO가 없어요. 아마 AO를 진행을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AO 공인업체 수가 현재 세계 5위. 예. 일단 탑 10 안에 들어가죠? 국가에서는 절대 포기를 안 할 것이다. 지금 이게 좀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2007년 동안 우리나라 관대청의 공무원 숫자가 약 4,5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5,000명이 안 넘어요. 그러니까 효율적 수행하고 매칭이 되겠죠. 제가 지금 좀 서두에 말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 AO를 제가 막 5년 동안, 6년 동안, 7년 동안 컨설팅하는 회사를 가도 제가 장난으로 우스갯소리로 AO가 뭔가라고 딱 물어보면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저를 쳐다봐요.
AU가 뭐지? 근데 제가 그때 느꼈죠. 와,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된 컨설팅 진행을 했구나. 예, 그래서 이게 물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도 중요한데 AU를 일단 인증을 했으면은 그래도 AU가 뭔지 정도는 소개 정도는 제대로 해줘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좀 말이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겨서 오늘 여기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제일 큰 거 70% AU가 뭐지? 이해하시는 게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도입해서 실익이 있는지 정도 생각하시는 거. 그 다음에 AU가 왜 생겼는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실익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무튼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국가적으로부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대기업이 또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또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 책임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뭐 편성할 수 있는 제도인지 뭐 그런 것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충 지금 감이 왔어요. 저는 근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한테 AU가 뭔지 정의를 안 내려드렸어요. 그래서 AU가 뭐냐고 저한테 지금 화를 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제가 여기 여러분들 와서 저는 어디 학교를 나왔고 고향이 어디고 뭡니다. 계속 설명만 한 거예요. 제 이름은 아직까지 모르시는 거예요. 제 이름 실제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는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확대를 하고 있다. 평균 약 55% 정도라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 늘었어요. 예.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MRA. 그러니까 한국에서 AU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 뭐 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AU를 취득하면 중국에서 AU를 취득한 업체로 뭐 인정해 줄게. 그런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그 AU에 대한 법적 인정을 해주는 약정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AU를 도입하는 국가들 보세요. 다 눈물 나죠? 몽골,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캄보디아. 이 나라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들도 AU가 되게 필요한 거예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뭐 인도에다가 뭐 쇠파이프를 납품하는 회사시래요. 근데 내년 1월부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가 왔대요. AU가 없다고. 실제 AU가 이렇게 각 나라마다 많이 좀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아까 WCO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WCO 가입국이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90% 이상 움직이고 있어요. 그 나라의 모든 가입국이 다 AU를 이행 의향각서 사인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업체들이 다 AU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AU가 뭔지 이제 정의를 내리는 부분인데 이거는 맨 마지막에 할게요. 이게 숨은 뜻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할게요. 자, 실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4페이지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 4페이지 맞나요? 네. 저도 항상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 항상 뒷페이지부터 봐요. 몇 페이지까지 왔나. 되게 말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듣는 사람이 더 힘드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좀 늦게 왔을 때 제가 뭐 대학 교수는 아닌데 원래는 휴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휴강했다가는 제가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좀 실무적인 얘기예요. 실무적인 얘기. 실제 그럼 AU가 뭐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AU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약간 정치적인 색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느낀 거예요. 느낀 거. AU는 물론 수출입과 관련된 통관 부서에서 많이들 이행을 하시고, 뭐 대부분 하시는 부서 뭐 구매 부서라든지 뭐 회계 부서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진행을 하세요. 먼저 이 부서에서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직접적으로 관세청과 컨택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부서들이 센트럴 펑션 역할을 많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실제 AU에 대상되는 부서들이요 되게 많아요. 구매, 생산, 통관, 물류, 회계, 뭐 총무시설, 인사감사, IT, 이 부서들이 다 AU에 관련된 대상들이에요. 이건 분명히 수출입 무역 관련된 인증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투입되는 부서가 많지라고 여러분들이 의문 표시를 하실 수가 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수출입 직간접 부서라고 불러요. 또는 수출입 직간접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수출입 직접 프로세스라는 것은
직접 이 부서가 수출 또는 수입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를 위해서 필요한 부서들이에요. 준하는 행위라 함은 외국한에 의한 뭐 당타발 행위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다가 PO가 떨어졌죠. 자, SO 그 다음에 재고 현황 보고 또 재구분을 해서 생산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드시죠. 만들고 나면 뭐 배차 요청하고 신고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뭐 재고 이동을 통해서 입고를 하든 출고를 하든 관련된 검증도 하시고 다 완료가 되면 빌링되면 파이낸스에서 돈 붙이고 받고 하시죠. 여기가 수출입 직접 부서예요. 그죠? 그럼 수출입 간접 부서는 뭐냐? 총무시설 인사감사 IT. 총무시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정치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뭐라 그럴까 먹거리 싸움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한다 뜻이에요. 상충한다 뜻인데 이건 무역 좀 니네 성과 아니야? 우리가 왜 여기다가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해야 돼? 라고 싸울 수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성을 띈다는 건 어떤 의견을 잘 조율을 해서 최대의 성과를 내야 된다는 의미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어떤 업체에서 총무시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총무팀이 무역 쪽에서 AO를 따는데 왜 내가 관여를 해야 돼?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했죠. 그러게요 할 수는 없으니까. 무역부서에서 아주 훌륭한 인재를 뽑았습니다. 이분이 무역학과 출신이라서 뽑았고 무역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서 뽑았고 무역 관련된 회사의 경험치가 있어서 뽑았어요. 또한 이 사람을 뽑고 나서 제대로 업무를 투입할 수 있도록 ERP의 사용 방법, 업무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스탠다드 오브 프로시저 같은 규정에 대해서도 다 알려줬어요.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럼 이분이 아주 전문가가 돼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 머리 위로. 그 비 맞으면서 일할 수 있는 분 없죠. 아니면 다른 의미로 왜 미친 사람이 칼을 들고 들어왔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이 이러고 있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리고 IT 요새 그 이메일로 인보이스 뭐 BL 뭐 다 주고받잖아요. 그죠? 필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사람이 얼굴을 봐야지 친해지지 하면서 직접 특성으로 보내고 뭐 퀵으로 보내고 이러지 않죠? 정보 교환의 수단이 IT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아예 들어올 때부터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회사의 경쟁사 B에서 어떤 사람이 입사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를 망치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걸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사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리 들어올 때 제대로 들어왔더라도 업무를 하다 보면 조금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내가 구매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요새는 그랬다간 큰일 나서 솔직히 없을 거지만 구매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재무건전성이 부채 비율 1000%인 업체가 진짜 납품 너무 하고 싶다고 막 애원을 해요. 그러면서 설날에 한 300만 원 줬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부채 비율 50%인데 우리는 당당하게 승부하겠습니다. 딱 이래요. 기분 나쁘다고 1000%를 뽑아요.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모든 수출 업무를 직접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연계되어 있는 공급망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거고 연계되어 있는 공급망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SCM, 그죠? 서플라이 체인도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SCM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 로지스틱 개념이 더 커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나 뽑았다가는 심사관청이 우리를 믿고 AO 인증을 줬는데 그 신뢰성이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래업체 선정할 때도 제대로 된 거래업체를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가 투입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각 부문별로 수출과 수입 기준으로 약 140개에서 150개 정도의 항목을 심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140개에서 150개 정도의 항목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심사를 받으시면서 수정 보완을 통해서 다시 피드백 치환을 하셔서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운영 방안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간에는 AO가 뭔지밖에 말씀 못 드려요. AO를 어떻게 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신입 직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직원이 실제 한 업체 가서 좀 썰이라도 풀려고 하면 최소 2년 정도는 같이 다녀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AU가 뭔지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부서가 투입이 되는구나,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왜 AU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내가 과연 아까 제가 잠깐 업종업태 얘기하면서 남들은 땄는데 우리도 따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은 거고요. 그럼 공인은 어떻게 따느냐? 취득을 하느냐? 서류 심사라는 게 있어요. 서류 심사가 끝나면 서류 심사의 보완이라는 게 있고, 현장 심사를 해요. 현장 심사가 끝나면 현장 심사의 보완이라는 게 있고, 최종적으로 지금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수출입 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을 하는 약 9인의 심사관이 심사를 해요. 실제 공인을 획득할 때까지 신규 기준으로 서류심사팀 2명, 현장심사팀 3명 또는 플러스 1명이 될 수도 있고, 공인시연회 9명에서 10명 이상의 심사관을 통과해야 여러분들이 AO 인증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AO, 이거는 FTA와 AO, 정부 3.0의 모토와 일치되는 아주 훌륭한 제도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주변에서 자꾸 AO를 하시도록 푸시가 들어와요. 네, 국가기관에서도 푸시가 들어오고, 강제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좀 서로 이게 좀 필요하다, 국제 간의 교육에 의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푸시가 들어와서 AO를 결국에는 다 한 번씩은 유념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간과 비용 때문에 많이들 조금 이행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도대체 그럼 AO야, 넌 도대체 누구니? 네, 이거 말씀드리고 질문 받고 종료하도록 할게요. AO는 각 단어가 함축된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라고 해서 제가 그냥 직역을 해봤어요. 뭐 권위 있는 뭐 이런 뜻인데, 그냥 직역해서 공인된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 운영이다.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특정 기준에 충족하는 사람들을 인정을 해줬다. 국가간에서 그런 뜻인데, 조금 더 지역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경제 운영이 있는데 제가 아까 그 영리를 추구하는, 물론 뭐 돈을 벌고 안 벌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만 AO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경제 운영이라고 쓰던 거예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여기는 AO를 취득할 수가 없어요. 네. 사단법인, 해병대, 전후회 AO 딸 수 없어요. 그죠? 네. 뭐 재단법인, 무슨 학원 딸 수 없어요. 그래서 경제를 움직이는 대상이고, 아까 제가 막걸리 얘기 들으면서 국내 판매행위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일방, 수출이든 수입이든 또는 양방향 수출입이든 그 행위를 통해서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 인정을 해준다. 이 업체는 과세관청이, 관세청이 굳이 오지 않더라도 스스로 관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이행을 할 수 있고, 현행화가 필요하면 현행화를 하고, 위험사항이 있으면 그 식별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회사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업체마다 다 잘나셨잖아요. 그래갖고 그들만의 리그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인정을 해주는데 그 방식이 AO 공인 기준에 일치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설이 길죠. 도대체 AO가 뭐냐고 그러실 수 있어요. AO는 지금 법적으로 AO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원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아니었어요. 종합인증 우수업체라고 불렀어요. 저는 이제 이 종합인증 우수업체라는 용어가 상당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개인 사견입니다. 사견인데. 왜 위헌이라 생각했냐면, 일단은 협약, 조약 이런 것들은 국회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법률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로 들어온 거는 협약의 범위 내에서만이에요. 그런데 9.11 테러가 터지고 나서 물류의 흐름과 관련된 시큐리티, 비인가된 물품 또는 사람의 접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프로세스를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 개선을 하는 그런 일련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는 물류 행위 그 자체에 두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인증우수업체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 종합이라 함은 단순하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로지스틱 개념에 플러스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는 신고 행위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세액 신고하고 품목분류 신고하고 그런 행위들, 외국환 신고하고 그런 행위까지 다 심사를 하겠다는 의미로서 이름이 지어진 거죠. 근데 그 이름이 지금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라고 지어졌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약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용어도 종합인증우수업체라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에는 물론 모든 것을 다 구체적으로 쓸 수 있지는 않아요. 뭐 형법상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써 있지 어떤 사람인지 안 써놓잖아요. 그 대신 법에는 추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종합인증우수업체라는 거는 너무 추상적이었죠. 도대체 뭐가 종합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 수출입하는 행위를 하는 그 업체 중에서 아주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인데 이 안전이란 용어도 사실은 관할권의 문제가 있어요. 관세청은 보안 경찰권이 없어요. 보안권이라는 건 뭐냐면 뭐 국군의 기무사, 국가정보원, 어떤 국가 경찰권, 국가적 법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우리 관세청은 그런 어떤 보안 경찰권을 갖고 있는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원래는 직역하자면 수출입의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우수업체, 그러니까 수출입의 보안관리 우수업체가 맞는데 그걸 쓸 수 없다 보니 안전, 세이프티라는 개념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거는 세이프티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시큐리티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어떤 안전이란 어떤 충족 행위를 통해서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그 인증의 제도 한번 심사를 제대로 그게 인증을 취득했는지 한번 심사를 돈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AO가 이 안전이라는 용어가 있다 보니까 세월호 특별점검 때 AO도 심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좀 재밌는 일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AO 업체는 수출입의 그 업무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 안전관리가 단순하게 비인가된 물품 또는 사람의 접근 가능성 차단만 용어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수출입 업무를 정확하게 적시에 무결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다. 사실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런 어떤 로지스틱 행위뿐만 아니라 수출입의 직관적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 골고루 인정을 받은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취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수출입 업체 중에서는 AO를 준비하실 때 글쎄 포워더나 운송사나 이런 업체들한테 너네 AO 있니 없니 울타리 있니 없니 막 질의서 보내고 회신받고 이러시잖아요. 이런 행위가 다 거래업체도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